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주제를 영어를 잘 한다는 의미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영어를 잘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각각의 물음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데요. 만일 네 가지 물음에 모두 그렇다는 답이 나오면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2.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내 생각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가? 3.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4.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때의 글은 당연히 영어겠죠? 어떻습니까? 이젠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에 대해 감이 잡히시나요? 계속해서 보신다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어 시험 점수가 높으면 영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구사력은 뛰어나지만 시험 성적은 좋지 않은 원어민인데요. 한마디로 시험 성적은 떨어지지만 영어 구사력은 뛰어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 구사력은 떨어지지만 영어 시험이 고득점인 한국인입니다. 한마디로 시험 성적은 뛰어나지만 영어 구사력은 떨어지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이 둘 중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영어 구사력은 뛰어나지만 시험 성적은 좋지 않은 원어민. 그러니까 시험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죠. 결국 영어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어 시험 점수와 영어 실력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먼저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의 기준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했던 테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내 생각을 영어로 말할 수 있다. 당연하죠. 세 번째,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는 아무런 불편 없이 나의 생각을 글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을 자유자재로, 즉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젠 영어를 잘 한다는 것 또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잡히지 않나요?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과 영어를 잘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사실 이 둘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아는 것과 잘 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았는데요. 이 둘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영어 구사력은 뛰어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어민이지만 모국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영어 구사력은 떨어지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원어민은 아니지만 그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를 잘 하지 못하지만 설명할 수는 있는 거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둘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 언어의 구사력은 뛰어난 사람이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바꿔서 설명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언어의 구사력, 즉 영어의 구사력은 떨어진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를 잘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예를 들면 저만 해도 한국인이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한국어를 잘 아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지만 왜 그런지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은 언어 구사력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보신다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특정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과 잘 아는 것 또는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문법을 잘 아는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았는데요. 과연 이들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문법은 잘 모르는 원어민 초등학생.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영어 시험 성적은 나쁘지만 영어 구사력은 우수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문법은 잘 알지만 영어 구사 능력은 떨어지는 한국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법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문법은 많이 알지만 영어 구사력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법은 잘 모르더라도 영어 구사력이 우수한 사람, 즉 원어민 초등학생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겠죠. 반면 문법은 많이 알더라도 영어 구사력이 떨어진다면 이런 사람을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결국 영어를 잘 하는 것과 영어 문법을 많이 아는 것은 관계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해 문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문법을 잘 모르지만 한국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어를 잘 한다는 것 내지 영어를 잘 한다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곧 영어 구사력이다. 한마디로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데 아무런 불편 없는 사람이야말로 곧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 결론을 가지고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가? 처음에는 영어를 잘하는 것의 기준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영어 시험 점수가 좋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는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 아는 것은 다르다. 당연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어민이라고 해서 모두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 구사력과 언어에 대한 이해도는 별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것과 영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어떻습니까?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